어제 청문회가 열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 후보자가 과거에 중학교 교사일 때 한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일화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 여권 내에선 이걸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기가 있었어요. 늘 720명 중에 1등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뭐 2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친구가 전체에서 12등인가 했어요. 성적표를 주는데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반에는 언제나 750명 중에서 꼴찌하던 애가 있었거든요. 야, 꼴찌한 애도 안 우는데 전교 12등 한 애가 울으면 13등 한 애는 더 크게 울어야 되고 이러면 꼴찌한 애는 죽으란 말이냐.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단에 있으면서 딱 한 번입니다. 그 어린 여학생 따기를 때렸어요. 제가 저녁 먹으면서 보니까 교육감님이 여학생을 때린 폐류나 혹은 후한무치한 인물로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1981년도에 있었던 그 시대에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지금 후보자님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들은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가지고 후보자를 그렇게 매도해서 평생 낙인 찍히게 만드는 것도 과연 올바른 질의는 아니다. 전 후보자님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역사학자 출신이란 김준혁 의원이 81년대 후보보다 어마어마하게 손찌검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최 후보자가 무슨 이렇게 후한무치한 인물로 나올 얘기냐. 잘하는 겁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언론 탓을 해요?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다 나쁜데 좀 덜 나쁘다. 뭐 그래서 이제 괜찮다. 따뜻하다. 따뜻한 사람이 막 뺨 때립니까? 저게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얼마나 민감할 때입니까? 이 학생이. 그리고 이 학생이요. 1등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12등으로 떨어지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최교진 후보자가 이 학생의 뺨을 때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 뭐 꼴찌한 애들 어떡하라고 너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근데 저 이야기를 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저 방송에서 하는 태도를 마치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춘기 때요, 여학생들이 저렇게 한번 뺨을 맞으면 평생의 기억이 갑니다. 네. 평생의 트라우마가 가요. 뭐 본인이 지금 그 학생은 아마 또 교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본인이 용서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함부로 하고, 자, 저런 사람을 지금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따뜻한 사람이 막 때립니까? 뺨을 때려요? 자, 이 김준혁 의원은 본인이 역사학자 출신이고 한신대 교수 출신입니다. 자, 근데 본인은 그러면 그렇게 뺨 때리는 이 교수를 따뜻하게 바라봅니까? 아무리 옹호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참 예전부터 이분은 역사학자라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마 당시에 선거 때도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하면서 겨우 국회의원이 됐는데 참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런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할 것인가. 정말 우리 사회가요, 교육부 장관이면 좀 그래도 참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 존경받고 또 능력 있고 이런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저런 길을 밟으면 장관이 되는구나. 수많은 SNS에 막말들을 남겼고 논문 표절도 하고 또 낙하산 인사에 저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또 뺨을 때리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되면,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다 음주운전까지 하고. 그럼 괜찮은 건가요? 저렇게 존경받는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요? 저는 그래서 딴 걸 다 떠나서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뭔가 교육적으로 좀 존경받고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좀 바꿀 수 있는 전망이 있는 분. 어제 청문회 때 제가 듣기로는 한마디도 이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왜냐? 저분이 다룰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이 너무 많아서. 자,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모셔야 될까요? 왜?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교육부 장관 할 분이 없습니까?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그걸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최규진 후보자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가 장관이 된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 실험대가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는 그들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음주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과 대구와 같은 지역에 대한 폄하 발언,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 등 후보자의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그는 어제 하루 종일 고개 숙여 사과만 했습니다. 그 사과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십시오. 조긴 위원장님, 대통령실에서는 청문회 전 얘기긴 했습니다만 장관직 수용에 문제 없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과거 행적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뭐 청문회에서 뭐 적나라하게 다 확인이 됐고요. 다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정말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있는 정도의 하자인 것이 확인되려고 하면 1981년에 있었던 이 뺨을 때린 사건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라면 그런 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 체벌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필요하느냐. 지금 과거 81년의 행위 그런 방식으로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지금도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식의 방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으니 사과하라 라고 해서 국민들의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현재 어떤 그 학생 훈육이나 지도의 어떤 철학을 묻는 방식으로 가는 것. 두 번째, 교원과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 역시 이 교사에 대한 어떤 정책도 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과했죠. 뭐 벌금형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것도 2003년의 일입니다. 분명히 사과를 했으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렇게 확인을 한 후에 그거를 그 교육감 시절에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동일 사건에서의 내로남불로 가져가자는 문제냐. 그러니까 청문회 전반에 이렇게 하나하나에 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시정 일관, 교육 정책과 관련된 질문 없이 이렇게 하자와 흠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이 폐륜적 행위인 것으로 결론 내기 위한 식으로 청문회를 일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정책 관련된 얘기가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과연 이렇게 윤리 도덕성 검증으로 야당은 물론 그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이런 방식의 흠집 내기 인사청문회로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뭐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반론 드리면 이분이요, 이런 많은 의혹이 있을 때 항상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청문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거 검증 안 하면 뭘 검증하죠? 다 청문회에서 하겠다는데?